안녕하세요. 연세 마이덴 치과 교정과 전문의 이예슬 원장입니다. 오늘은 교정치료를 시작하기 전 궁금사항에 대한 Q&A 마지막으로 3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얼굴의 비대칭은 턱 골격 자체가 비대칭인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가 만약에 성인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교정치료만으로 골격의 비대칭을 고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에도 이미 성장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성인에 있어서 비대칭, 골격적인 비대칭을 고치려면은 양악수술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에 성장기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이용해서 위턱, 아래턱이 자라는 것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좌우 비대칭이 심하다면 적절한 장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되게끔은 할 수 있는데요.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비대칭의 개선이 확연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떤 케이스에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좌우 비대칭이 심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물 때 치아 한두 개만 먼저 닿고 나머지들은 다 떠서 이게 물리는 게 불편한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옆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틀어서 무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 중에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거꾸로 물리면서 비대칭이 심하게 보이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닿는 치아들이 잘 닿지 않도록 좀 조절을 해주면은 금방 물리는 것도 좋아지고 이제 턱이 위치가 잘못된 것이 바로 잡혀지면서 비대칭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걱턱이라고 하면 이제 아래턱이 많이 자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맞고 또 이제 아래턱은 비교적 크기가 괜찮은데 위턱이 발달을 덜 해서 이제 중안부가 많이 꺼져 있는 경우에도 아래턱이 많이 나와 보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주걱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정 치료의 역사에 있어서 선학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아래턱의 성장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고요. 이제 다만 아래턱이 많이 자라는 경우에 있어서 앞으로 자라는 방향을 이제 아래쪽으로 자라도록 해주면 상대적으로 앞으로는 덜 나와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주걱턱 치료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주걱턱으로 보이는 얼굴 중에서 실제적으로 아래턱 자체는 그렇게 길진 않지만 중안모가 꺼져 있어서 이제 위턱, 상악골이 발달을 덜 한 경우에는 페이스 마스크라는 장치를 통해서 껴주면은 중안부가 발달을 하고 아래턱은 앞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자라게 되면서 주걱턱이 개선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주걱턱 중에서도 이제 한두 개 치아만 먼저 물려서 불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 붙는 이제 가성 이제 3급 부정교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원래 위치에 맞는 턱의 위치를 찾아주면 교정치료만을 통해서도 주걱턱이 개선되는 양상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양악수술이 필요한 케이스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다 교정치료를 동반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양악이라는 게 상악, 하악, 위턱, 아래턱 양쪽 악을 뜻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턱과 아래턱을 다 수술을 하는 게 양악수술이에요. 뭐 양악수술을 하시든 아니면 하악만 수술을 하시든 간에 어쨌든 이 수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크고 어렵고 복잡한 수술이기도 하고 양악수술을 하는 거는 심리적인 목적도 있지만 만약에 주걱턱이 너무 심하거나 무턱이 너무 심하거나 비대칭이 심한 경우에 수술적인 개입을 통해서 해결을 해서 저작 기능이나 발음의 기능 이런 것들의 기능을 개선을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양악수술을 동반해야 되는 케이스라면 당연히 물리는 게 지금과는 달라질 거고 양악수술이 필요한 케이스라면 교정치료는 거의 100%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아가 이제 잇몸뼈 내에 고르게 잘 위치를 해 있어야 잇몸적인 관점에서 치아를 잘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강 건강의 차원에서도 교정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고 치아가 삐뚤빼뚤할 때는 사실 양치질을 잘 한다고 해도 구석구석 잘 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교정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심리적인 이유랑도 연관이 있는데요. 이제 심리적인 요구로 인해서 교정치료를 하고 그게 성공적으로 끝나면 이제 심리적인 변화도 있을 수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사회 활동을 할 때 있어서도 변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도 교정치료가 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정치료 전 Q&A 3편까지 모두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교정치료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추합해서 새로운 Q&A 영상으로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